유럽연합과의 대규모 계약 체결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활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진짜 과거가 궁금했거든요. 매일 밤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아서 생각해봤어요. 왜 아버지는 20년 동안 저를 지켜보셨을까? 단순히 직원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정 과장이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찾았어요. 어머니에 대한 정보요? 네. 옛 회사 동료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정 과장이 연락처를 건네줬어요. 김영이라는 분이었는데 어머니와 함께 일했던 분이라고 했어요. 어머니와 어떤 일을 함께 하셨다고요? 30년 전에 같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까지도 어머니가 격리 일을 하신 줄 몰랐어요. 항상 청소 일만 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저는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그만 아파트에 사시는 70대 할머니셨어요. 문을 열고 나오신 할머니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순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정말 기뻐.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정에 닮았네, 정말.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들어와, 들어와. 할머니가 차 한 잔 끓여줄게. 작은 거실에 앉아서 할머니가 준비해주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희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럴 줄 알았어. 정혜가 너에게 아무 말도 안 했구나. 할머니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어요. 낡은 가죽 표지의 앨범이었는데 첫 장을 넘기자 젊은 시절 어머니 사진이 나왔어요.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지금의 저보다 훨씬 우아하고 기품이 있어 보이셨죠. 어머니가 이렇게 예쁘셨구나. 정혜는 그때 회사에서도 가장 예쁜 여직원이었어. 그런데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어요?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미순아,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네.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정혜는 원래 재벌가 딸이었어. 갑작스러운 말에 차를 마시다가 깜짝 놀랐어요. 재벌가 딸이요? 네. 대성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지. 대성그룹이라니. 그때도 큰 기업이었어요. 어머니가 재벌가 딸이셨다고요? 그럼 왜 어머니가 가난하게 사셨어요? 김 할머니가 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집안에서 쫓겨났거든. 쫓겨나셨다고요? 왜요? 석진이,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사귀었기 때문이야.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처음부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화려한 저택을 배경으로 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이게 정혜의 집이었어. 강남에 있는 큰 저택이지. 사진 속 어머니는 비싸 보이는 한복을 입고 서 계셨어요. 옆에는 위험 있어 보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고요. 대성그룹이 그때 얼마나 큰 기업이었는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현재의 삼성 정도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 집안의 외동딸이었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자라셨어요? 공주처럼 자랐지. 뭐든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었어.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외국에서 유학도 했어. 그런데 왜? 할머니가 또 다른 앨범을 꺼내셨어요. 이번에는 대학교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정혜가 대학생일 때야. 연세대학교를 다녔지. 사진들을 보니 어머니가 정말 활기차 보이셨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제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그때 정혜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 자유롭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런데 한 사진에서 어머니 옆에 잘생긴 남자가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할머니, 이분이 누구예요? 아, 그게 석진이야. 네, 아버지.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잘생기셨고 자신감 넘쳐 보이셨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지. 둘 다 연극 동아리였거든. 어머니가 연극을 하셨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정혜는 그때 연기도 정말 잘했어. 학교에서 유명했지. 할머니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연극 무대 위의 어머니 모습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우셨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석진이도 연기를 했어. 둘이 연극에서 연인 역할을 많이 했지. 사진을 보니 두 분이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사귀기 시작하셨어요? 2학년 때부터야. 처음에는 비밀연애였지. 왜 비밀연애를 하셨어요? 할머니가 좀 더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집안 차이 때문이야. 집안 차이요? 석진이도 좋은 집 아들이었지만 대성과 눈에는 부족했거든. 당시 대성그룹 회장은 딸을 다른 재벌가 아들과 결혼시키려 했어. 정략 결혼을 시키려 했던 거군요. 하지만 정혜는 석진이를 정말 사랑했어. 할머니가 두 분이 함께 찍은 데이트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한강에서, 남산에서, 학교에서 찍은 다정한 모습들이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구나. 그럼 서로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지.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집안에서 알게 된 거야.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대성그룹 회장이 사람을 시켜서 정혜를 미행하게 했거든. 미행을요? 그때는 그런 게 흔한 일이었어. 재벌가 딸들은 항상 감시를 받았지. 사진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이는 두 분의 모습이 더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 회장이 정혜를 불러서 당장 헤어지라고 했어.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한 장의 편지를 꺼내셨어요.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어요. 이건 정혜가 그때 나한테 보낸 편지야. 편지를 읽어보니 어머니의 절망적인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석진이와 헤어지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했어. 재산도 한 푼 주지 않겠다고. 심지어 석진이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도 했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상상이 갔어요. 그럼 어머니가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야. 정혜는 끝까지 저항했어. 할머니가 또 다른 편지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정혜가 아버지에게 쓴 반박 편지야. 편지에는 어머니의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용기 있는 분이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셨지. 하지만 정혜가 워낙 고집이 세서. 그럼 결국 허락해 주신 건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왔지. 어떻게요? 석진이네 집안에도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 석진이 아버지 회사와 거래를 끊어버렸지. 그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대성그룹이 얼마나 큰 기업이었는데. 중소기업들은 거래가 끊어지면 바로 망할 수밖에 없었어. 아버지 집안도 피해를 봤던 거군요. 그래서 석진이 부모님도 반대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찬성하셨나요? 그럼 석진이 부모님은 정혜를 정말 좋아하셨거든. 똑똑하고 예쁘고 성격도 좋으니까. 하지만 사업이 망하게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반대하게 된 거지. 두 집안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럼 두 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할머니가 가장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혜는 집을 나왔어. 나오셨다고요? 그래. 모든 걸 포기하고 집을 떠났지. 할머니가 어머니의 마지막 집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거대한 저택의 정문 앞에서 가방 하나만 들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정혜가 집에서 나올 때 모습이야. 사진 속 어머니는 울고 계셨지만 의연해 보이셨어요. 재산은 한 푼도 안 가져갔어? 아무것도 안 가져갔지. 옷까지 몇 벌만 가지고 나왔어. 그럼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처음에는 친구들 집을 전전했지. 그러다가 혼자 자취방을 구했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석진이도 집안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할머니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두 분이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사진이었어요. 둘 다 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었어. 언제 찍힌 사진이에요? 정혜가 집에서 나온 지 한 달 후야. 그때 석진이도 정략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거든. 정숙 부인과의 결혼을 말하는 거겠죠. 어머니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놀랍게도 정혜는 석진이를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행복하게 살라고 했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넓으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럼 그 후로는 연락도 안 하셨나요? 한동안은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 정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왜요? 석진이가 자신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았으면 했거든.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떠난 거였어요. 할머니가 차를 더 따라주시며 계속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어떤 삶을요? 이름도 바꾸고 서류상으로도 대성가와 관계를 끊었지. 그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대성그룹 회장이 직접 호적에서 파버렸거든. 친아버지가 딸을 호적에서 팠다니 너무 잔인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정말 혼자가 된 거네요. 그럼 천혜고아가 된 거지. 하지만 정혜는 절대 굽히지 않았어.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 그 다음에는 공장에서 일했지. 재벌가 딸이 그런 일을? 정혜는 뭐든지 다 했어. 살기 위해서. 어머니의 강인함에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더 힘든 일이 있었어. 더 힘든 일이요? 할머니가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긴 거야. 저요? 그래. 정혜가 임신한 거지. 순간 이해가 됐어요. 제가 집을 나오기 전에 생긴 아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아버지도 모르셨나요? 당연히 몰랐지. 정혜가 말하지 않았거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석진이가 또 고생할까 봐서. 이미 결혼도 했는데 아이까지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괴로워할까. 어머니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신 거였어요. 그럼 저를 혼자 키우셨나요? 그럼 정말 힘들게 키웠지. 할머니가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배가 부른 모습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사진이었어요. 임신 중에도 일을 하셨구나.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었지. 출산비도 없어서 보건소에서 나왔어. 제가 보건소에서 태어났다니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그럼 제 출생신고는 정혜 혼자 이름으로 했지. 아버지란 애는 공란으로 두고. 제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이름이 없었던 이유를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절대 후회한다는 말 안 했지. 항상 내 선택이었으니까 라고 했어. 어머니의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키우셨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내 돌봄을 했지. 잠도 제대로 못 잤어. 할머니가 어린 시절 제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보이셨어요. 어머니가 많이 마르셨네요. 그때 정의 몸무게가 40kg도 안 됐을 거야. 영양실조 직전이었지. 그런데도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하지만 내 때문에 행복해했어. 아이가 있으니까 힘이 난다고 했지. 할머니가 계속 사진을 보여주시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정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는 펑펑 울었어.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청소 일을 하셨어요? 내가 5살 때부터야. 그전에는 뭘 하셨어요? 공장에서 일했는데 야간 근무가 많아서 아이를 돌보기 어려웠거든. 그래서 낮에 일할 수 있는 청소 일을 시작한 거야. 어머니가 저 때문에 직업을 바꾸신 거였어요. 처음에는 어떤 곳에서 청소를 하셨어요? 여러 회사를 다녔지. 작은 사무실들. 그러다가 세신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 우연이 아니요? 석진이가 정혜를 찾은 거야.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으셨다고요? 그래. 10년 동안 사람을 시켜서 찾고 있었거든. 10년 동안이나요? 석진이도 정혜를 잊을 수가 없었나 봐. 그럼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알고 있었지. 할머니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석진이가 정혜에게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어. 왜요? 정혜가 싫어할까 봐서. 대신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지. 그래서 세신대에 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정혜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지만 어머니는 모르셨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혜도 눈치챘지. 정말요? 새 신대에 들어간 첫날부터 석진이를 봤거든. 그럼 서로 알고 있었던 거네요? 알고는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어.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왜 모르는 척 하셨어요? 둘 다 상처받기 싫어서. 정혜는 석진이에게 부담 주기 싫었고, 석진이는 정혜가 불편해할까봐 20년 동안 그렇게 지내신 거였어요. 그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넸다는 건? 그것도 계산된 거야. 너무 무시하면 정혜가 상처받을까봐 최소한의 예의는 지킨 거지. 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았어. 정말 복잡한 관계였어요. 할머니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석진이가 정혜를 그냥 지켜본 건 아니었어. 어떤 도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마다 병원비를 대신 내줬어. 병원비를요? 정혜는 돈이 없어서 너를 병원에 못 데려가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럼 제가 아픈 걸 아버지가 어떻게 아셨어요? 회사에서 정혜가 조퇴하거나 결근하면 이유를 물어봤지. 그럴 때마다 석진이가 몰래 도움을 줬어. 어머니도 아버지의 도움을 알고 계셨을까요? 어머니는 아셨나요? 물론 알았지. 하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어. 아이가 아픈데 자존심을 차릴 수는 없었으니까. 대신 정혜는 더 열심히 일했어. 빚진 마음이 있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지. 제가 20년 동안 어머니를 성실한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대학 갈 때도 그때는 석진이가 장학금을 만들어줬어. 장학금을요? 회사 직원 자녀 장학금이라고 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너만을 위한 장학금이었지. 제가 받았던 장학금이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였다니 정말 놀랐어요. 그럼 제가 새 신대에 취업한 것도 석진이가 자리를 만들어준 거야. 하지만 내 실력으로 들어간 거니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혼자 힘으로 이룬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서운하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어머니는 이 모든 걸 아시면서도 저에게 말씀 안 하신 거네요. 정혜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했어.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할까봐.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지. 석진이는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티슈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라, 미순아. 내 부모님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야. 시대가 잘못된 거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보여주실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건 정혜가 마지막에 남긴 거야.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오셨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편지 봉투에는 미순이에게라고 어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편지예요? 그래. 정혜가 병원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쓴 편지야.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사랑하는 딸 미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곁에 없을 거야. 편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왜 아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을 텐데 사실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어머니의 마음이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엄마는 아빠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원망하기도 했어. 하지만 너만은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했지.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다만 시대가 그랬을 뿐이야. 어머니가 아버지를 얼마나 이해하려 노력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어요. 미순아, 엄마는 집안의 재산을 모두 포기했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 대신 더 소중한 걸 얻었거든. 그게 바로 너야.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느꼈어요. 엄마가 재벌가 딸로 태어났다면 너를 만날 수 없었을 거야. 그런 의미에서 엄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 편지의 중간 부분이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미순아,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진정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 많은 사람이야. 어머니의 인생 철학이 담긴 말씀이었어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 엄마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시는
아빠의 사랑까지. 그러니까 너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야. 편지를 읽으며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꼈어요.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했어요. 미순아, 엄마가 바라는 건 내가 행복한 거야. 누구를 사랑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 선택을 존중할게.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 잃지 않으면 돼. 그게 엄마가 너에게 물려주는 진짜 유산이야. 편지를 다 읽고 한참 울었어요. 어머니가 제게 주신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할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정혜가 정말 훌륭한 딸을 키웠네. 할머니도 어머니처럼 훌륭한 분이세요. 아니야. 나는 정혜만 못해. 정혜처럼 용기 있게 살지는 못했거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오후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어머니의 진짜 과거를 알게 되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딸 지연에게 이야기했어요. 지연아, 할머니가 실은 재벌가 딸이었대. 정말요? 그럼 엄마도 원래 재벌가 손녀였던 거네요? 그렇지. 하지만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셨어. 딸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할머니야. 그럼 우리도 원래는 부자였던 건가요? 딸의 질문에 웃음이 났어요. 지연아, 우리는 지금도 부자야. 어떻게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죠. 다음 날 저는 대성그룹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어머니의 친정이니까 궁금했거든요. 정 과장에게 자료 조사를 부탁했어요. 회장님, 대성그룹은 30년 전에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네. 외환위기 때 부도가 났어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회사 망한 충격으로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저를 인정해 주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그럼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됐나요? 뿔뿔이 흩어졌다고 해요. 어머니께 형제자매가 있었나요? 외동딸이셨어요. 그럼 제가 대성가의 유일한 후손인 셈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진짜 유산은 다른 거였거든요. 며칠 후 정숙 부인을 만났어요. 부인, 제가 어머니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요? 뭘 알게 되셨나요? 저는 김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렸어요. 정숙 부인의 표정이 점점 복잡해졌어요. 정혜 씨가 대성그룹 딸이었다고요? 네, 정말 놀라우시죠? 정말 몰랐어요. 부인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남편을 빼앗은 게 아니라 정혜 씨가 남편을 양보한 거였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안해요, 미순 씨. 그동안 정혜 씨를 오해했어요. 부인이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정혜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네요.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다니. 부인도 충분히 훌륭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정혜 씨만 못해요. 그 후로 부인과 저희 관계가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날 저녁 태윤이 찾아왔어요. 누나, 대단한 걸 알게 됐네요. 뭐가 대단해? 누나가 진짜 재벌 3세였던 거잖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누나 혈통을 보면 경영 능력이 타고났을 수도 있어요. 태윤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혈통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해. 그래도 신기해요. 운명 같은 거 있지 않아요? 태윤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재벌가 딸이었다는 걸 모르고 자랐는데 결국 기업을 경영하게 된 거니까요. 그럼 누나는 대성그룹 재산에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하지만 법적으로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을 텐데요. 권리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가치관이지. 대성그룹이 망했다고 해도 부동산 같은 자산이 남아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김할머니가 또 다른 유물을 가져오셨어요. 미순아, 이건 내 어머니가 대학 시절에 쓴 일기야. 두꺼운 일기장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니 어머니의 젊은 시절 글씨가 나왔어요. 석진이와 처음 만난 날, 정말 멋진 사람이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석진이가 오늘 고백했다. 나도 그를 좋아한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반대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일기를 읽으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부분이 특히 중요했어요. 아버지에게 쫓겨났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을 했으니까. 내 아이가 태어나면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 어머니의 각오가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영정 앞에서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이제 모든 걸 알겠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왜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하셨는지, 어머니가 평생 저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포기하신 재벌가의 삶, 대신 제게 주신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도 알겠어요.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다음 주에 유럽연합 대표단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본격적인 계약 체결을 위해서였어요. 회장님,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아요. 정 과장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래요. 많은 분들 덕분이에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회장님, 우리 회사가 정말 세계적 기업이 되는 거네요. 꿈만 같아요. 모든 직원이 자부심을 가졌어요. 계약 체결 전날 밤 저는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사랑을 제가 이어받아서 이런 결실을 맺었어요. 고맙고 또 죄송해요. 무덤 앞에서 한참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딸 지연이 케이크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엄마, 내일 축하 파티 미리 해요. 고마워, 지연아.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과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과거를 돌아봤어요. 20년 전 청소부로 시작해서 이제 세계적 기업의 회장이 되었지만 가장 소중한 건 여전히 가족이었어요. 다음 날 계약 체결식이 열렸어요. 유럽연합 대표들과 악수를 나누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미순 회장님의 철학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이야말로 미래형 기업의 모델이에요. 그들의 말에 뿌듯했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어요. 이 순간이 역사에 기록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이 끝난 후 직원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이런 날이 왔어요. 앞으로도 함께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가요. 직원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그날 밤 집에서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포기하신 재벌가의 삶, 대신 제게 주신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어요.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잘 지켜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가치관을 잊지 않겠다고. 내일부터 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겠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어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